오늘의 뉴스입니다. 오늘도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달 초순까지 35도를 넘어서는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열대야의 전력 사용이 늘면서 수도권 곳곳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도 발생했습니다. 모산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미군 유해 55구가 오늘 새벽 하와이에 도착합니다. 하와이 피캄 기지에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유해를 직접 맞이합니다.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오늘 개혁안을 확정해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기무사 인력을 30% 줄이고 기무사 업무도 보안과 방첩으로만 한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이번 주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의 공범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특검팀은 2016년 11월에 이뤄진 댓글 조작 시스템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 대해 중국이 방해하고 있을지 모른다며 중국 배후론을 또 제기했습니다. 북미 외교장관은 내일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는 싱가포르에 도착해 회동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어제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9.6도까지 치솟으며 1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서울 낮 기온이 39도까지 오르는 등 만만치 않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이글이글 타오르는 태양, 잔뜩 달궈진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자동차 타이어는 도로에 찐득하게 달라붙어 금방이라도 녹아내릴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살면서 제일 더운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도 땀나고 숨 쉴 때도 턱턱 막히고 너무 더워서 못 살겠어요. 어제 오후 1시 30분 서울 기온은 섭씨 38.5도까지 오르며 최악의 폭염이었던 1994년 기록을 앞질렀고 곧장 39.6도까지 치솟아 기상관 측 1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은 수은주가 41도를 가리키며 전국 최고 기록을 깼습니다. 폭염의 원인은 동북아시아 일대를 뒤덮은 뜨거운 고기압. 한반도 상공에서 두 고기압이 샌드위치처럼 겹쳐 북극 주변에 찬 공기가 내려오는 걸 막아 열기가 잔뜩 쌓인 겁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습니다. 서울과 강원도 홍천이 39도까지 오르고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밤에도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낮 기온 35도 이상의 폭염이 최소한 열흘 이상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전력 수요가 늘면서 서울과 경기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이 열대야 속에 에어컨이나 냉방기를 못 틀고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이틀째 끊기면서 580여 가구 주민들이 찜통 속의 열대야를 견뎠습니다. 냉방기 사용이 늘면서 변압기 과부하로 정전이 발생한 건데 최종 복구까진 일주일가량 더 걸릴 전망입니다. 냉장고 보고 지금 큰 집안에 좀 냄새 나고 있잖아. 항이가 막 그냥 부천까지 막 주민들이 쫓아가서. 어제 오후 7시 반쯤에는 서울 대치동 음마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1시간 40여 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도 정전이 발생해 일부 주민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와 송파구, 경기 수원과 안산 등에서도 정전 사고가 이어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쯤 충북 제천 화장품 원료 공장에서 폭염 속에 자연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공장 밖에 쌓아놓은 고체 폐기물이 달궈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쯤에는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운전자는 곧바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어제 서울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른바 데프리카로 불리는 대구보다 최고 기온이 더 높았는데요.
서울이 올해 유난히 더운 이유 이수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에 시민들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많이 더워요. 등짝에서 땀이 줄줄 흐르네요, 지금도. 서울의 최고 기온은 이른바 데프리카로 불리는 대구보다도 높았습니다. 서프리카를 만든 주범은 다름 아닌 동풍입니다. 현재 한반도 북쪽에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고기압이, 남쪽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저기압이 놓여 있어 사이에 놓인 우리나라는 동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바람이 건조해지고 평지에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100m마다 1도씩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강원 영서와 수도권 등 상대적으로 평지에 가까운 한반도 서쪽이 열풍의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동해안을 거쳐 백두대간을 넘어올 때 지면의 열에 의해서 바람이 가열이 되고 또한 단열 승원을 하면서 서울 서쪽 지방으로 해서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보입니다. 반면 대구는 분지여서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열풍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풍보다는 주변에 있는 소백산맥의 위치 때문에 남서풍이 불 때 더 더울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기요금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정부가 많이 쓸수록 전기료가 비싸지는 누진제를 완화해서 최대 20% 수준까지 낮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폭탄 고민을 좀 덜 수 있을까요? 김경기 기자입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2년 전 개편된 3단계의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월 200kWh 이하인 1단계에서는 킬로와트시당 93.3원이, 201에서 400kWh인 2단계는 187.9원, 401kWh 이상엔 280.6원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 중 2단계 구간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400kWh인 구간 종점을 500kWh까지 높여 늘어난 구간에도 2단계 요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에 500kWh를 사용하는 가정이 내는 전기요금은 10만 4천 원에서 8만 7천 원으로 16% 정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전기요금이 너무 비싼데 에어컨을 좀 틀고 살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산업용보다 더 비싼 요금을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전기 제품 특히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하려면 누진세를 일단 없애주는 것이. 정부는 누진제 완화 조치가 한국전력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만큼 완화의 폭을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계속된 폭염으로 불어나는 전기요금을 둘러싼 논란은 가열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리입니다. 9월이나 10월로 예상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이 이달 말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는데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가을 평양 방문이 명시돼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9월이나 10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예상됐는데 최근 이달 말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이 솔솔 흘러나옵니다. 이런 전망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조만간 서훈 국정원장이 방북할 것이란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남북 정상회담 8월 개최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8월 남북 정상회담이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미 간 협상 진행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화 촉진자로 나설 경우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에 청와대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북한이 영내에서 유일하게 참석하는 다자회의체인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를 앞두고 각국 외교수장들이 싱가포르로 집합하고 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내일 싱가포르를 찾는데 참가국들이 내심 회담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베이징을 거쳐 내일 오전 싱가포르에 도착합니다. 그동안 리 외무상은 ARF 외교장관 회의를 북핵과 미사일 도발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자리로 활용하면서 참가국들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 이곳 싱가포르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상당히 달라진 구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 6월 북미 정상이 합의한 비핵화 절차의 진전이 있도록 한미일 모두 물밑에서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등을 놓고 북미 간 이견이 여전해 중재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The commitment of the top leaders to this, and we are very much committed to making sure that we deliver on a non-nuclear Korean Peninsula. 강 장관은 오늘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북핵 육자회담 참가국 외교장관들과 양자회담을 하고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기무사 개혁안이 이르면 오늘 확정됩니다. 인원을 30% 이상 대폭 줄이고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해 국방부 내부로 흡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출범한 기무사 개혁위원회가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최종 개혁안을 확정합니다. 개혁위는 기무사의 지나친 동양복을 없애고 본래 업무인 보안과 방첩 분야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체 인원을 4,200여 명에서 3,000명으로 대폭 줄이고 장군도 9명에서 5명으로 감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무사의 조직 형태를 두고 막판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건 기무사를 사령부 형태로 존치하는 방안, 국방부 내부로 흡수하는 방안, 독립된 외청으로 두는 방안 등 3가지. 개혁위는 기무사도 장기적으로 방위사업청처럼 민간인을 수장으로 하는 외청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국회 입법 절차를 걸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개혁안에는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하고 국방부 내부 조직으로 흡수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름도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국방부 보안방첩본부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혁위는 오늘 개혁안을 확정하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뒤 활동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개혁위의 개혁안을 검토해 다음 주 중 청와대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문건 198개를 추가로 공개했지만 딱 3가지 문건은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건을 무슨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걸까요? 이혁근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공개하지 않은 문건은 제20대 국회의원 분석과 차성환, 2탄이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60조 분량의 국회의원 분석 문건은 의원들의 성향과 약점, 관련 재판 진행 상황,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공략 대상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에 저항했던 판사 2명에 대한 문건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법원 반대 기고문을 실었던 차성환 판사에 대해 차 판사에 대한 평판과 개인정보가 담겨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차 판사는 SNS를 통해 공개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차 판사는 행정처 심의관들이 무슨 토론을 했기에 그 공개가 평판 훼손이 되느냐며 개인적 열람을 신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말을 들은 뒤 법원 행정처 근무를 거부했던 이탄희 판사 관련 문건도 개인적인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판사의 부인 오지원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이 원문 공개를 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일부 문건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국회에 대한 맞춤형 로비와
내부 반대파에 대한 탄압 정황을 감추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법원 행정처의 문건에서는 상고법원 설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한 평가도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장관과 국회의원,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평가 대상에 올랐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상부의 쓴소리를 좀채하지 못하는 예스맨. 2015년 7월 당시 신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현웅 전 장관에게 법원행정처가 검찰 내부의 목소리를 빌려 내린 평가입니다. 이런 인물 평가는 문건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상고법원 설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회 법사위원들에 대해서는 다소 거친 표현도 나옵니다. 서기호 전 의원은 법관 재임용 탈락으로 법원에 대한 개인적 악감정으로 점철돼 있다거나 전해철 의원은 밀어붙이기 협상으로 의사를 관철한다는 식입니다. 몇 달 앞서 작성된 문서에서는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사이가 원만치 않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등장하는데 유력한 대선 주자로 권력 독점을 희망한다는 짤막한 분석입니다. 심지어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내립니다. 권력 상실 후의 배신에 대해 극도의 트라우마를 가졌다며 퇴임 후 영향력 유지에 더욱 집착할 것이라는 원색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대법원이 이번에도 비공개를 결정한 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에서는 더욱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평가가 담겨 있을 것이란 시각도 나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한 대법관이 어제 퇴임했습니다. 고 대법관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자신이 말할 자격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고영한, 김신, 김창석 3명의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관심은 법원 행정처장을 지내던 당시 부산 건설업자 뇌물 항소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고영한 대법관에 쏠렸습니다. 저희 부덕의 소치로 인해 법원 가족은 물론 사법부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 대법관은 자신이 주심을 맡았던 KTX 승무원 판결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법원 안팎에서 사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내리고 사법권 독립 훼손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로서는 말할 자격이 없음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김창석, 김신 대법관도 오해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명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무슨 거래를 위해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고 대법관은 구체적인 해명 없이 의혹만 남긴 채 법원을 떠났고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으로 고 대법관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이 이르면 이번 주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특검팀은 여론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주말 김경수 경남지사를 소환합니다. 곧 할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조만간 결정이 될 겁니다. 특검팀은 드루킹이 제출한 USB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킹크랩 시연회가 2016년 11월 8일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일 김 지사가 시연회가 열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방문한 정황도 포착해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는 킹크랩 시연회 당일 김 지사가 참석해 고개를 끄덕이며 운용을 승인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지사는 특검 조사에서 도민 의혹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조사가 김 지사를 향하면서 수사가 정점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제주에서 가족과 함께 캠핑을 하던 30대 여성이 실종된 지 일주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시신을 찾은 곳은 실종 추정 지점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섬 반대편이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실종된 30대 여성 최모 씨가 일주일 만에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 모슬포와 가파도를 오가는 여객선 선장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의 얼굴 등이 심하게 부패해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유족이 최 씨를 확인했습니다. 그 여객선 선장님이 보시고 세상에 어떤 물체가 떠 있으니까 긴가민가 했는데 또 실종된 그 가족분들이 오셔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제 문신했던 자리가 있고 목걸이 찼던 거, 입었던 옷들이. 그런데 시신이 발견된 위치가 의문입니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화포구에서 타원행으로 섬 반바퀴를 돌아야 하는데 약 100km나 떨어진 반대쪽이었습니다. 해상 전문가는 단 7일 만에 약 100km 이상 떨어진 해상에서 시신이 발견된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조류랑 해류랑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기간 동안 이 조류나 해수 유동만으로 거기까지 도달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다만 바람 등 기상에 영향이 있었다면 시신이 멀리 떠밀려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실족과 타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항만은 그 나라의 국경이자 관문이죠. 그래서 보안은 빈틈이 없어야 하는데 최근 전북 군산항에서 외국인 선원들의 밀입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군산항에 가봤는데 항만 감시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외국인 남성 2명이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화면 왼쪽의 남성은 군산항에 정박 중이던 베트남 선박의 선원으로 화물을 하역하는 도중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 고속터미널 인근에서 그 외국인이 택시에 승차를 했고요. 그 칠부두 인근에 도착을 해서 외국인 한 명을 태우고 외국인 선원의 밀입국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기자가 군산항에 가봤습니다. 외국인 선원이 도주한 군산항 칠부두입니다. 항만은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국가 중요 시설이지만 탐장은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허술합니다. 어떻게 넘어갔는지는 저도 아직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저기를 진짜 올라가서 맘만 먹으면 올라가나. 주변에 CCTV가 있긴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차량 번호조차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41만 화소로 그 어린이집 규정보다 더 낮더라고요. 군산항에서 외국인 선원이 도주한 건 올해만 벌써 3번째. 8년 전에는 탈레반 핵심 조직원으로 알려진 외국인 2명이 밀입국 하는 등 군산항이 기본적인 보안마저 뚫린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술에 취해 버스 정류장 등에서 잠이 든 취객을 노리고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만 범행을 저질렀는데 강남 사람들이 돈이 많을 것 같다는 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술에 취해 버스 정류장에 누워있는 남성 곁으로 우산을 든 남성이 다가갑니다. 취객을 깨우고 일으켜 세워주더니 남성이 비틀거리자 어깨동무도 해주며 함께 걸어갑니다. 58살 김모 씨가 술에 취한 남성을 부축해주는 척하며 금품을 훔치는 이른바 부축배기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입니다.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7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를 돌며 범행을 저질렀는데 지갑은 물론 휴대전화와 시계 등 7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챘습니다. CCTV로 범인을 추적한 경찰은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에서 쓰러져 자는 피해자들이 아무래도 금품을 많이 가지고 다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강남 일대에 와서.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비슷한 범행으로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 등으로 김 씨를 구속하는 한편 취객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으면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대형마트에 가면 1+1 할인 행사 쉽게 볼 수 있죠. 더 싸겠지 하는 생각에 손이 가는데요. 가격을 2배로 올린 뒤에 1+1 할인 행사를 한다면 결국 죗값이나 마찬가지겠죠. 이런 꼼수를 벌인 대형마트들에 대해서 대법원이 과장 광고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최근 이마트는 참기름 가격을 2배로 올린 뒤 1+1 행사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마트는 공정위로부터 과장 광고 시정 명령과 함께 3,6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1+1 행사라고 표시했을 뿐 할인율을 기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소비자에게 아무 경제적 이익이 없음에도 1+1을 강조한 것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1+1 표시는 낱개로 살 때보다 유리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19개 제품 중 18개 제품은 승소하였고 문제가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쌈장 가격을 2배로 인상한 뒤 1+1 행사를 한 롯데마트에 대해서도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대형마트는 공정위 제재를 받아들여야 하고 소비자들은 손해배상 소송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대형마트의 눈속임식 할인 행사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주행 중이던 BMW 차량이 국내에서만 올 들어 28번째 화재가 났는데요. 본고장인 독일에서도 달리던 BMW 차량에 지난달 4건을 비롯해 올 들어 8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이상은 기자입니다. 도로 위 새까맣게 탄 자동차가 있고 미화원들이 잔해를 청소합니다. 지난달 7일 독일 하노버 지역을 달리던 BMW 차량 엔진룸에서 연기가 치솟아 갓길에 세웠지만 순식간에 불탔습니다. 바로 다음 날도 독일 하노버 지역을 주행하던 BMW 외건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2일엔 독일 베를린으로 향하던 BMW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나 도로가 마비됐습니다. 29일엔 독일 바이에른주를 달리던 BMW 차량에서 불이 나 승객 4명이 대피했습니다. 독일에서도 7월 한 달 4건을 비롯해 올해만 8건의 BMW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독일에선 대규모 리콜과 같은 조치도 없는 데다 정확한 화재 원인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Where all the politicians and car bosses of Germany, where they met and promised that they would help all the affected people, and that feels like they are not premium anymore. 이처럼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가운데 BMW 코리아는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를 화재 원인으로 판단하는 기술 자료를 이번 달 3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자료를 받은 후 분석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거라고 밝혀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요즘 공항에선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마다 한바탕 전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중국 보따리상, 그러니까 다이궁들이 면세품 싹쓸이 쇼핑에 나서면서 수함을 처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아서인데요. 비행기가 제때 출발하지 못할 경우도 있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탑승 게이트 앞이 마치 돗대기 시장을 방불케 합니다. 중국인 보따리상, 일명 다이궁들이 면세품을 정리하고 포장지 등을 마구잡이로 버린 겁니다. 면세품을 워낙 많이 사다 보니 비행기로 갖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게이트에서 위탁수화물로 보내는데 무게를 재고 추가 운임을 걷다가 출발이 지연되기도 일쑤입니다. 적지 않은 다이궁들이 아예 추가 운임을 못 내겠다며 항의하는 통에 더 늦어지기도 합니다. 무조건 들여보내달라고 떼를 쓰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항공기 지연도 최대한 줄여야 하는 직원들은 다이궁 상대하랴 지몸기랴 혼이 빠질 지경입니다. 일한 지 한 3, 4일 만에 물집 생기고 발톱이 아예 빠져버리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리무진 버스를 딱 타면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이렇게. 때 아닌 소란에 지연 출발까지 일반 승객들도 피해가 큰 상황. 항공사들은 고육지책으로 추가 운임을 올렸지만 최근엔 기업형 다이궁까지 가세해 현장에서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어제도 기무사 문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군인권센터를 군사기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서
노무현 정부 때도 기무사의 문건 작성이 있었다면서 국정조사를 주장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원들이 이른 새벽 버스를 타고 출근길과 재래시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나라당 너무 싫은 게 말들을 너무 함부로 해요. 그거 정말 싫어요. 국민들 다 싫어해요. 최저임금이 서민들을 위한 것인데 오히려 서민들을 어렵게 한다. 원내 지도부는 연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군 인권센터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군이 일개 시민단체 하나에 휘둘릴 정도로 당나라 군대가 됐는지. 그러면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가 대정부 전복 대비 차원에서 첩보 수집 활동이나 언론인 관리 등의 내용이 담긴 수십 쪽의 문건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송영건 사령관 자필로 확실하게 지시된 대로 액션이 이루어져야 함이라는 메모와 문재인 정권의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국민을 속이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사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요란스럽게 떠드는 혁신이 고작 기무사 감싸기냐고 비판하며 당 차원의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어린이집은 공익성 때문에 원장이 아니면 시설 설립자라도 소득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하나도 없는 대표자도 건강보험료는 원장과 똑같이 낸다고 합니다. 노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설립한 김모 씨는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관련법상 어린이집을 설립했어도 원장이 아니면 보수 지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 씨는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전혀 소득이 생기지 않는 무보수 대표자가 보험료를 꼭꼭 징수를 해가지고 가는 거는 조금 억울하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보수 운영자 부과기준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보수가 없어도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그 산정 방법을 규정합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가장 월급이 많은 직원의 월급을 운영자가 받는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보험료는 일반 직장의료보험처럼 절반은 운영자가, 절반은 어린이집에서 냅니다. 지난 7년간 김 씨의 어린이집에서 한 해 60만 원이 김 씨의 보험료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건강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은 결국 보육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부당한 건강보험료로 청구가 지급돼 버리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법에 부과 근거가 있고 오랫동안 그랬기 때문에 당장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지만 보육 서비스에 들어갈 돈이 엉뚱한 대로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22조 원대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사업에서 최근 한국전력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잃었는데요. 정부는 협상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원자력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2025년까지 영국 북서부에 원전 3기를 짓는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 사업비만 20조 원을 넘는 대형 사업인데 한국전력이 지난해 12월 해당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돌연 취소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잃어도 협상 진행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시와 영국 정부와의 협상의 본질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최근 영국 정부가 원전 사업에 지분 참여를 하는 등 사업의 위험성을 분담하겠다고 밝힌 점도 긍정적이란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선 우선 협상 대상자 취소 배경에 기존 사업자인 뉴젠의 모회사, 일본 도시바의 양면 전술이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도시바는 미국 원전 사업에서 7조 원 규모의 손실을 보면서 하루빨리 뉴젠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 한정과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논의는 이어가면서도 중국 등 다른 후보국에도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원자력학계에선 우선 협상자 지위 상실은 이례적인 일로 유럽 원전 수출의 교두보격인 이번 사업을 사실상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믿지를 못한 거죠. 다음 정부도 이렇다면 이거는 이제 맡길 수가 없다. 그렇다고 불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떠안았다간 제2의 해외 자원 개발로 낙인 찍힐 판이어서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찰이 난폭운전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일반 차량으로 위장한 암행 순찰차를 운영하고 드론도 투입해서 과속 난폭운전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차량이 앞서가던 화물차를 추월하려다 부딪혀 길가에 처박힙니다. 또 다른 화물차는 제 속도를 이기지 못해 앞서가던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주범인 과속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일반 차량으로 위장한 암행 순찰차를 투입해 불법 차선 변경과 추월, 보복운전 등 불법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합니다. 또 이동식 과속 단속 장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겨 단속 효과를 높이고 드론을 활용한 공중 단속 활동도 이루어집니다. 휴가철에 가족들이 함께 탄 차량이 많은 만큼 뒷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도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의 통행량이 늘어나고 들뜬 마음에 과속이나 난폭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좀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특별 단속은 휴가가 집중되는 이번 달 3일까지 이어집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법무부 소속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직원들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한다면서 20대 외국인 유학생을 폭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불법 취업인 만큼 단속이 정당하다는 건데 해당 유학생은 폭행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두 남성이 나무 밑에 있던 한 남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합니다. 승합차에서 내린 남성들도 가세하더니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며 짓밟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 단속을 벌이던 창원 출입국 외국인관리소 공무원이었습니다. 정작 폭행을 당한 사람은 불법 체류자가 아닌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24살 유학생 A씨였습니다. 까부서 나가보니까 피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람아 이래 식으로 때리면 되나. 이 유학생은 방학을 맞아 학비를 벌려고 건설 현장에 취업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이 형사범을 체포할 때도 저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창원 출입국관리소 측은 A씨가 농업용 쇠스랑을 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제 신원 확인을 거부하였고 그다음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도주하고 저항을 하다 보니까 법무부는 허가 없이 불법 취업한 출입국 사범이었다며 특히 건설업은 저소득층 일자리인 만큼 외국인 단속 민원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잉 대응 논란이 있는 가운데 A씨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폭행죄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지난해 조계종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설정 스님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당시 제기된 학력 위조에 최근 은처자 의혹까지 계속되자 심적인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선거를 통해 임기 4년에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설정 스님은 임기를 1년도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검장 스님께서는 8월 16일 임시 중앙총회 이전에 용퇴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5월 모 시사 프로그램에서 제기한 수덕사 한국고건축박물관 등 거액의 부동산 보유 의혹과 숨긴 자식이 있다는 이른바 은처자 의혹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친자 의혹 당사자의 친모는 설정 스님의 용퇴 결단 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설정 스님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그 당시 저의 간청을 받아줘요. 입양에 관련하여 도와주신 유일한 일입니다. 조계종은 설정 스님이 사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후임 총무원장을 선출해 혼란스러운 종단의 빠른 수습과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2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이 첫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대팀이 아닌 더위와의 전쟁을 펼치게 생겼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첫 소집 훈련에 나선 23세 이하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이 햇볕을 피해 그늘에서 몸을 풀기 시작합니다. 불볕 더위 때문에 오후 6시에서야 훈련을 시작했지만 기온은 체온보다도 높고 선수들은 땀을 비오듯 흘립니다. 대회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날씨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김학범 감독은 더위에 강한 선수들 위주로 선발했습니다. 조금만 뛰어도 얼굴 빨개지고 머리가 막 띵해지는 느낌? 그런 느낌. 그런데 제가 또 여름에 태어나가지고 여름에 더위에는 강합니다. 더위 탓에 오는 8일 출국까지 남은 국내 훈련은 5차례. 시간도 없어서 내일부터는 최대한 현지 경기장과 비슷한 환경인 고양과 파주 경기장에서 훈련해 적응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의 훈련은 일부러 그런 장소를 택해서 그래서 현지 적응 겸 선수들이 시각적으로 미리 익힐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회가 시작하면 2, 3일에 한 번꼴로 경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훈련도 쉽지 않은 상황. 2회 연속 금메달 획득을 위해선 악조건을 넘어야 합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호날두가 떠난 레알 마드리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1대2로 졌습니다. 토트넘 손흥민은 체력 안배 차원에서 교체 출전했습니다. 한여름의 챔피언스 리그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 경기 소식 정광열 기자입니다. 잉글랜드와 스페인을 대표하는 축구명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레알 마드리드의 맞대결. 전반 18분 맨유 미드필더 산체스가 다르미안의 패스를 받아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산체스의 마무리 능력이 돋보인 득점. 산체스는 9분 뒤 감각적인 헤딩 패스로 팀 동료 에레라의 골까지 도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 추가 시간 벤제마의 골로 추격에 시동을 걸었지만 유벤투스로 떠난 간판 공격수 호날두의 빈자리를 실감하며 1대2로 졌습니다. 손흥민이 체력 안배 차원에서 후반 교체 출전한 토트넘은 은쿠두의 결승골로 AC 밀란을 1대0으로 물리쳤습니다. AS 로마가 FC 바르셀로나에 4대2로 역전승한 경기에선 바르셀로나 하피냐의 골이 돋보였습니다. 컴퓨터 게임 같은 패스 연결에 이은 하피냐의 발리슛 득점. 관중의 감탄사를 끌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 1.75%에서 2%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다만 경제 성장세가 강하다며 오는 9월에는 금리를 인상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멕시코에서 103명이 탄 여객기가 이륙하자마자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31일 멕시코시티로 향하던 여객기가 이륙 직후 활주로를 벗어나 들판에 추락해 검은 연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양날개는 모두 떨어져 나갔고 동체도 불에 타 일부만 남았는데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지만 다행히 목숨을 잃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크고 작은 부상은 있었지만 승객과 승무원들은 즉시 탈출 슬라이드를 타고 빠져나가 참사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 사건을 계기로 난민 입국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역대 최대 인원이 참여했는데요. 청와대가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SNS 방송을 통해 난민 신청 시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 엄정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또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커피 전문점 안에서는 일회용 컵을 쓸 수 없게 됩니다. 매장에서 고객에게 묻지 않고 일회용 컵을 제공하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단속이 시작되는데요. 연말부터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는 세탁과 우산 비닐 등의 제품에 대해서도 생산자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커피 마시러 갈 땐 텀블러, 장 보러 갈 땐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습관 필요하겠네요. 고객이 찾지 않은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화제입니다. 지난해 12월 만들어진 이후 숨은 보험금 2조 원 이상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모두 187만 건, 한 건당 소비자들이 찾아간 보험료는 115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아직도 찾아가지 않은 돈이 5조 원이나 된다는 소식에 자신의 보험금을 찾으려는 이용자들로 홈페이지는 한때 마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어디 주차했는지 깜빡해서 주차장에서 헤맨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위치를 기억해도 차를 찾을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층이 나뉜 듯한 주차장.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주차장 바닥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5시간 후에는 옆쪽까지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미국 텍사스에서 발생한 이 사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수십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하네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하죠. 여기 나무만한 떡잎을 가진 유망주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영 경기가 한창인 이곳. 메달을 목에 건 이 소년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이름은 클라크 켄트. 영화 슈퍼맨 속 주인공 이름과 같고요. 100m 저병에서 마이클 펠프스의 기록을 깬 대단한 친구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제 나이가 10살이라는 것. 앞으로의 미래가 더 기대되네요. 그야말로 사상 최고의 폭염입니다. 어제 서울은 111년 만에 가장 뜨거운 날이었는데요. 이 뜨거운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밤사이에도 무척 더웠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서울의 최저기온이 30.3도를 기록했는데요. 관측 사상 이래 가장 더운 아침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 밖에 인천이 29.1도, 동두천도 26.9도로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최저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홍천이 39도, 의성이 39도로 4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요. 오후 한때 내륙에는 구름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햇볕이 무척 뜨겁게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서쪽 지방은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30.5도로 초열대야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대전이 28.8도, 대구 26.1도로 곳곳에서 2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9도, 대전 38도, 대구 38도로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기 때문에 밤사이에도 기온이 많이 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최저기온이 29도로 예상되고요. 이후로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긴 하겠지만 역시나 35도는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